우리 젊은 분들 중에 술을 많이 먹고 와서 메이크업이 된 상태 그대로 확 엎어져 자는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실 거예요. 아주 모공이 있어서 최악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세안을 좀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술을 취해서 겨우 집에 왔더라도 일단 세안을 하고 주무시는 게 모공에 있어서는 첫 번째 1번이다. 일단은 모공이 뭘까요? 털이 나오는 구멍이죠. 그래서 모공의 크기나 모양도 사실 되게 다양하거든요. 모공의 모양을 결정짓는 인자들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성별이에요. 남자냐 여자냐. 일반적으로 남자가 모공이 좀 더 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유전적인 인자가 있어요. 유전자에 의해서 모공의 넓이라든지 크기라든지 깊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이런 게 유전적으로 타고난 거예요. 슬프지만.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모공은 나이가 들수록 모공 주변에 섬유세포들이 파괴되고 분해되면서 늘어지면서 커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모공을 결정하는 주요 인자로는 피지 분비량. 피지가 많이 분비될수록 모공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4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성별, 그다음에 유전자, 그다음에 나이, 그다음에 피지 분비량. 이 중에서 어쩔 수 없는 거, 성별. 그다음에 유전자죠. 그러면 나머지 2개는 어쩔 수 있는 거죠. 나이랑 나이도 뭐 어쩔 수 없다 생각하시겠지. 좀 시간을 천천히 흐르게. 모공의 관리법의 핵심은 피지와 노화 조절이에요. 그래서 이 2가지를 핵심 포인트로 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관리법을 말씀을 드리자면 피지 분비가 많아지면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겠죠. 이런 피지 분비량 자체를 조절을 해주면서 여드름이나 염증이 생기지 않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모공이 깨끗해야겠죠. 그러면 세안을 잘 해줘야겠죠. 모공 관리 가장 1번은 세안이에요. 깨끗한 세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뜨거운 물로 모공을 확 열어주고 마지막에 찬물로 모공을 확 닫아주고 하시면 우리는 어차피 정상적인 사람이면은 평균적인 정상 체온을 유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정상 체온에 맞는 모공 사이즈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뜨거운 물, 차가운 물 온도차 자체가 결국에는 피부에 자극을 주는 걸로 끝나는 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미지근한 물로 적절한 클렌저를 사용하셔서 하루 2번 깨끗하게 아침 저녁으로 세안하시고 주무시는 게 정말 모공 관리법 중에 하나고, 거기서 이제 나는 피지 분비가 남들보다 좀 있는 편이다 하신다면 기름 성분에 피지를 녹이는 성분으로 일주일에 1번 정도 피지를 녹여서 모공을 깨끗하게 한 번씩 씻어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제가 이 세안 얘기를 먼저 하는 이유가 우리 젊은 분들 중에 술을 많이 먹고 와서 메이크업이 된 상태 그대로 확 엎어져 자는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실 거예요. 아주 모공이 있어서 최악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세안을 좀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술을 취해서 겨우 집에 왔더라도 일단 세안을 하고 주무시는 게 모공에 있어서는 첫 번째 1번이다. 그다음에 이제 2번째로는 노화를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자외선이에요.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선크림을 잘 발라주시는 게 노화 방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선크림을 바르는 것 자체가 모공 관리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외선 노출이 많으면 피부 주변에 있는 콜라겐이라든지 엘라스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쪼개질 수 있어요. 쪼개지고 분해가 빨리 일어나서 모공 주변의 탄력도가 많이 떨어져서 빗살무늬로 늘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빠르게 노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선크림을 햇빛에 노출해 있는 곳에서는 꼭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3번째로는 적절한 보습제를 잘 발라주기.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피부는 건조해지면 단순히 피부가 땡길 뿐만이 아니라 염증 인자들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염증 수치가 올라가면서 피부의 부속품들을 파괴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파괴를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피부가 이제 염증이 올라오게 되면 여드름이라든지 그런 거를 또 더 유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분을 잘 넣어주고 수분을 잘 닫아주고 그렇게 적절한 보습을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는 너무 지나치게 진한 화장을 오래 하고 있지 않기. 이게 아까 세안만큼이나 중요한 관리 중에 하나인데, 모공은 피지가 생산되는 만큼 배출이 원활해야 우리 피부가 건강한 거거든요. 근데 모공을 기름막으로 막아주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두껍게 하고 있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두껍게 하고 있는 시간을 최소화시켜서 모공이 피지 분비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자체가 여드름이나 염증 예방을 할 뿐만이 아니라 모공의 관리법에 있어서도 그게 핵심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되도록 화장은 가볍게, 그리고 메이크업 시간은 짧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그러시라고요. 저는 사실 메이크업을 잘 안 합니다. 촬영이어서 하는 것 뿐이에요. 이것도 촬영 끝나면 아깝지만 바로 지워요. 지우고 선크림 당연히 열심히 바르고요. 보습도 당연히 열심히 하고요. 이거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을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은 모공 크기를 줄이는 거는 힘든
힘들 수 있어요. 크기를 줄이는 것 자체는 결과적으로는 시술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꼭 반드시 모공 크기를 줄여야만 모공이 작아져 보이는 건 아니에요. 모공 자체를 깨끗하게만 관리해줘도 모공이 잘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추천드린 관리를 한번 해보시면 모공의 크기는 실제적으로 줄지 않았지만 모공이 마치 줄은 것 같은 효과를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끝!